오늘은 과제를 그 진원도 측정 파라미터 설정해가지고 4개를 줬는데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뭐 과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 근데 이거는 그 과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는 그 과제를 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이제 훑어보면서 진원도 측정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한 것 같고, 내가 몇 가지 좀 관련된 그 정보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과제가 요거였죠? 요거 4개라서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가우스 필터에 50mPr 쓰고 MZC 쓰고 측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였고, 이것도 특별한 게 없는데 이건 뒤에 n이 붙어서, n이 무슨 기준원이었죠? 최소 외접원 기호가 뭐였어? MCCI. 또 X는 뭐예요? X 최대 내접원. 요거는 기호가 뭐야? MICI. 그 다음에 G하고 뭐가 있었죠? C가 있었죠? G하고 C는 요거는 LSCI, 요거는 MZCI. N하고 X는 뭐 미니멈, 맥시멈 요런 데 약자를 따왔는데, G하고 C는 이게 무슨 약자라고 그랬죠? 그 계산 방법 고안한 사람 이름의 약자라고 그랬죠? 가우스라는 사람의 이름 앞자 가우스 C 땄고, 최비쇼프라는 사람의 이름 C 이게 딴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평면 할 때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죠? 평면. 응? T. T는 뭐였어? 탄젠트. 탄젠트는 접하다.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실제 상대방 부품이 접촉할 때 어떻게 접촉할 거냐, 이렇게 접촉하겠죠. 이런 접촉한 걸 가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거 있었고, 여기는 다 똑같은데 이제 150mPr 쓴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숫자 뒤에 있으면 저역 필터고 앞에 있으면 고역 필터다, 이런 거 다 얘기했죠. 그래서 진원도 할 때는 50에 150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표면거칠기 할 때는 이렇게 있었죠. 마이너스 0.8.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고 이건 고역 필터다,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V는 우리가 피크 하고 밸리가 있었죠. 우리가 마운틴 산 얘기할 때 산 얘기할 때 여기를 피크라고 여기를 밸리라고 해요. 골짜기. 실리콘 밸리, 실리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요거 자체의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ISO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나왔었죠.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C, G, X, N 이런 기호들. 그 다음에 요거는 피크, 밸리, 그 다음에 피크 투 밸리, 요거는 토탈 이런 뜻이다 라는 거하고, 우리가 MICI가 있었고 MICY가 있었죠. 요거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네. 옛날에는 원통을 적용을 안 했었어. 그래서 그냥 MIC, MCC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MIC, MCC 하다 보니까 이게 서클이라는 건지 실린더라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C가 똑같이 C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원일 경우에는 CIR, CLE 할 때 이 CI를 붙여서 여기 CI를 붙이고, 원통일 경우에는 CY, LINDR, 실린더 할 때 CY 이렇게 붙인 거야. 그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이라는 게 뭔가, 진원도를 재는데 뭐 원이 뭔지 모르고 진원도 잰다 그러면 그것도 또 좀 그렇죠? 그래서 원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원이라는 것은 평면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상의 한 점에서 이 R값이 다 같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공간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궤적하면 그건 뭐가 될까? 9. 그죠? 원은 2D 평면, 9는 3D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3차원 측정할 때도 원은 2차원, 9는 3차원 이렇게 구분하죠. 원 측정하면 XY만 나오고 9 측정하면 XY 다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원호 측정할 때도 2D냐 3D냐 구분했죠. 왜 그러냐면 계산을 2D로 할 거냐 3D로 할 거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진원도의 정의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원이라는 게 뭐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 했으니까 진원도는 동일하지 않은 값을 계산하면 진원도겠지, 그지? 근데 그 얘기야. 진원도라는 것은, 원이라는 것은 R이 다 같은데 진원도는 R이 같지 않아. 그래서 가장 큰 R, 가장 작은 R, 요 차이가 진원도다. 요거 간단한데, 문제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큰 R, 작은 R을 따지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원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진원도를 계산을 하는데 가장 큰 R과 가장 작은 R의 차이가 진원도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큰 원, 작은 원을 따지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R, 가장 큰 R 따져봤더니 15마이크로미터야.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또 계산해봤더니 여기는 R 막스 R 미니멈이 8마이크로밖에 안 나와. 그 옆에 더니 11마이크로. 이렇게 되면은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막 진로가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한 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점을 요거 중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중심이 필요하다 해서 그 중심을 어떻게 정할 거냐 라고 해서 이제 뭐 최소 영역원, 자성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준원이라는 건 뭐냐? 진원도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상원이다. 여기 기준원이에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최소 영역원. 최소 영역원은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을 때 진원도가 제일 작게 되는 원. 이게 최소 영역원이야. 얘는 뭐 피크밸리가 없어요. 그냥 이 R 값이 진원도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 하나 점 딱 찍어가지고 계산해봐. 가장 안쪽으로 걸리는 데가 여기고 가장 바깥쪽으로 걸리는 데 여기죠. 그리고 중심을 계속 옮기면서 막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반복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R 값이 계속 요 R 범위가 요 R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안 줄어들고 오히려 커지겠죠. 그러면 더 작은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그때 여러 번 했을 때 이 R 값의 차이가 가장 적게 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의 중심과 반지름 차, 요거를 최소 영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행착오법,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시행착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요런 용어가 나와. 에라 앤드 트라이얼 메소드. 요거는 에라 앤드 트라이얼 메소드. 그러니까 한번 딱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라 앤드 트라이얼 메소드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그냥 어떤 수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것도 해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최소 영역원의 개념 알겠죠? 그래서 평면도가 됐든 진원도가 됐든 진직도가 됐든 최소 영역법으로 계산하는 게 형상 편차는 제일 작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진원도 실습할 때 그거 해본 거야. 기준을 바꿔가면서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자승원. 최소 자승원은 말 그대로 평균원이에요. 평균원. 요거 평균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원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여기를 RONV라고 그래.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RONP라고 그래. 그래서 RONT 진원도는 P 플러스 V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얘는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평균원을 그렸더니 그 평균원에서 측정한 원의 각 지점까지 요 프로빙 점이 있겠죠. 제가 그냥 이렇게 긁고 지나가니까 뭔가 게이지가 움직이는 것 보다 하지만 실제는 이게 다 좌표 측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로타리 테이블 돌아가면서 계속 좌표를 읽어내는 거야. XYZ를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쟤는 R세타, R세타, R세타 원통 좌표기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직기 좌표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다 요 각각의 원, 요 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다 더해가지고 편차를 다 더해가지고 더해서 최소가 되는 지점, 요거를 구한 건데, 여기 시계 보면은 이 DI라는 게 요 각각의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곱이 붙었어. 이 제곱은 왜 붙었냐면 이쪽은 플러스죠. 플러스 편차. 이쪽은 마이너스 편차. 그래서 플러스 편차, 마이너스 편차 다 더하다 보니까 최소가 되기 전에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이렇게 했더니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편차를 다 제곱을 한 거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0이 안 나오고 이제 최소가 되는 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준 원에서부터 각 점까지의 거리, 이 편차를 전부 제곱을 해가지고 각각의 위치에서 편차의 제곱을 한 것을 전부 합한 거, 요게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LSC고, 이거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계산에서 이 LSC가 기본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즈라고, 리스트 스퀘어 뭐 이렇게 계산한다고 할 때 다 이거야. 그리고 가우스법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고. 그래서 이거는 수학이나 통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문제가 지름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링게이지를 조립하겠다. 그러면 측정해서 이 지름이 얼마라는 걸, 이 지름을 알려주면 현장에서는 아, 요 지름보다 조금 더 크면 조립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여기가 간섭이 생기네. 그래서 실제 측정값하고 조립이 안 맞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나온 게 요 최소 외접원이야. 그죠? 최소 외접원은 요 축에 딱 조립이 되도록, 요 지름을 가지고 조립을 하면 조립이 되도록 치수를 계산하자 한 게 최소 외접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소 외접원으로 계산한 지름은 최소 자성원으로 계산한 지름보다 크겠죠. 여러분 3차원 측정 실습할 때 한번 원 측정하고 나서 거기 데이터라는 창을 누르면 거기에서 최소 외접, 최대 내접, 뭐 최소 영역, 또 최소 자성 네 가지 중에 어떤 걸로 계산할 건가 물어봐. 거기서 최소 영역 한번 해보고 최소 자성, 뭐 최대 내접, 외접 이렇게 해보면 지름하고 중심이 다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 외접원을 기준으로, 그죠? 기준으로 이 중심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온 요걸 가지고 지름도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굳이 따지자면 RONT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V하고 같은 값이죠. 얘는 P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격은 반대죠. 여기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다 핀을 딱 조립을 하려겠더니 여기가 이렇게 간섭이 생기더라. 그래서 간섭이 안 생기도록 요 치수를 가지고 조립을 하면 조립이 되도록 계산을 하자라고 한 게 최대 내접원이에요. 요거는 최소 자성원보다 지름이 더 작다. 그런 거고요. 요거는 최소 영역원을 최대 내접원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간 여기를 계산해 가지고 이건 뭐 굳이 또 치자면은 얘는 P하고 같은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원을 사용한다. 그럼 이 네 가지 기준원이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아까?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중심점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기준원의 종류에 따라서 중심 위치도 달라지고 지름도 달라져. 그러니까 얘가 중심 위치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기준원에 따라서. 그럼 기준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동심도 위치도 흔들림 이런 거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기준원을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래서 요거는 금방 얘기한 거 C 최비쇼프, G는 가우스. 요게 탄젠트.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하공차 규제할 때도 이런 기호가 들어가면 n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게 요 뜻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x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 이 구멍이 원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원도 측정할 때 저 측정기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다. 촉심 방향 얼마로 할 거냐, 기준은 뭘로 할 거냐, 컷오프 뭘로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이런 거를 암시를 한다. 여기 MRS는 MGC하고 같은 얘기예요. Minimum Radial Separation. 그죠? 이 원주가 반경 방향이 최소가 요 반경 방향 요 차이가 최소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0UPR 촉심 반경.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진원도 측정할 때 이런 거 선택했었죠. 가우스 필터, 기준원 4가지, 그 다음에 필터 50, 150, 1500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데이터를 비교할 때 반드시 요 조건을 맞춰서 비교를 해야 그 다음에 진원도가 얼마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컷오프가 다르고 뭐 촉진 방향이 다르고 하면 또 필터가 우리는 가우스를 썼는데 상대방은 ISO ECR 썼다. 그러면 또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똑같은 건데 이제 여기 요거 지정한 거죠. 이건 요거였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왜 필요하냐 라는 것들이에요. 필터는 수학적 알고리즘이다, 전기적인 장치다. 지금은 요걸 써. 이게 가우스 필터예요. G. 요게 ISO ECR 또는 ERC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캐패시터하고 레지스탄스 그 약자예요. 콘덴서하고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회로를 꾸민 거야. 지금은 뭐 몇십 년 전에 그 구입한 측정기 아니면 지금 이건 안 쓴다. 지금은 다 가우스 필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UPR. 뭐 50UPR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360도 돌았을 때 이런 굴곡이 몇 개 있느냐. 이게 UPR이었다. 라는 거하고, 그러면 UPR 값이 높은 게 더 세밀한 성분이냐, UPR 값이 더 낮은 게, 작은 게 세밀한 성분이냐. 어떤 게 세밀한 성분이에요? 네? UPR 값이 클수록 왜? 네,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3UPR은 한 바퀴 도는데 요 굴곡 3개라니까 요 한 굴곡의 각도가 120도야. 그죠? 우리 그 채를 칠 때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똑같은데 50UPR이다. 그럼 얘는 7.2도 간격이라는 거지. 그래서 UPR 값이 높아질수록 UPR 그 굴곡의 간격은 좁아지고,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은 채의 망이 줄어드니까 걸리는 게 많다는 거죠. 걸리는 게 많다는 것은 값이 커진다는 거지. 더 세세하게 못 빠져나가고 걸리니까. 그래서 500UPR하고 50UPR하고 차이가 확 나는 거 확인했었죠. UPR 값이 커지면 진원도가 커진다 라는 거. 요거 그때 그런 개념으로 필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개념 쭉 얘기했고요. 우리 가우스 필터 쓴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게, 가우스 필터는 50%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개념 우리가 한번 설명했었죠. 요거 50%.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0UPR을 가진 성분이 있어. 근데 야가 진원도가 10마이크로메타야. 그냥 필터링 안 했을 때. 근데 얘를 똑같은 50UPR의 요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얘가 요 성분을 50UPR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50%만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진원도가 5마이크로메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채가 뭐 0.8mm면은 0.8mm보다 작은 것은 밑으로 빠져나가고 큰 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00% 빠져나가고 100% 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비율대로 투과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하고 동일한 성분은 50%가 통과가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50, 15, 뭐 150, 500 이런 표준 쓴다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건 필터의 개념 얘기했고요. 요거는 필터를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죠? 우리가 실제 알고 싶어 하는 건 이런 형상이죠. 이런 형상. 근데 이렇게 노이즈가 있으면 실제 형상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성분을 분리해낸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필터를 쓰면 내가 원하는 성분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아까 얘기한 옛날에 쓰던 필터는 지금은 50%의 가우스 필터는 75%가 통과가 돼.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똑같은 50UPR짜리에 10마이크로미터 진원도가 있다 그러면 얘를 가우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진원도가 5마이크로미터가 되고 얘를 ISO ECR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진원도가 7.5마이크로미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가 다르면은 전혀 다른 진원도 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또 이게 더 성분이 세밀해질수록 투과되는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CR 필터가 가우스 필터보다 크게 나와. 그래서 반드시 이 필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이건 회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T, 필터는 가우스, 기준어는 요거, 그 다음에 50의 저역 필터, 반경,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는데, 여기서는 단지 요거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하고 관련된 앞에 그런 내용들, 필터의 내용, UPR의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건 최소 외접원, 그죠? 이래서 최소 외접원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 이거는 최대 내접원, 이런 간섭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돌기의 영향, 최소 내접원, 외접원은 그냥 걸리는 거를 이렇게 걸쳐서 계산을 하는 거라 그랬죠. 만약에 돌기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 요 돌기 때문에 중심이 이만큼 바뀐다. 그래서 내접원, 외접원 이것들은 어떤 돌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실제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고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요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RON V라는 거, P하고 V를 따질 수 있는 거는 요 최소 자승원이야. 그래서 이 RON P나 RON V가 규제가 되면 이것은 기준원이 최소 자승원이다. LSCI.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소 자승원이 이제 RON PV,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 V, P, 요게 더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요 최소 자승원을 구하는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조건일 때,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 가장 알고리즘이 명확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써.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해도 원 하면은 지름을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성을 확인하려면 그 옵션을 따라 눌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통계에서 다 가우시안 메소드 쓴다라는 게, 이 방법을 쓴다라는 거. 최소 자승법.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촉심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필터를 쓰면 형상을 걸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촉심도 크기에 따라서 필터링을 한번 기계적으로 해주는 거야. 왜냐? 촉심의 크기에 따라서 형상이 다르게 측정이 되니까. 그런 개념. 그 다음에 공작물 지름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필터라든지 뭐 이런 팁을 다르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줬던 과제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혹시 더 궁금하거나 뭐 필요한 거 있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
기말고사에 문제가 나가면 여러분 다 쓸 수 있겠죠? 이거는 기말고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측정을 하는 쪽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진원도 측정기 뭐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거 선택하라는 거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냐? 배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시험을 본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거다. 그걸 다시 한번 그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도록. 아시겠죠? 예. 금요일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았어요. 마치겠습니다.